지친 그녀가 꺼낸 건 물이 아닌 탄산음료였습니다. 제가 원래 평상시에 물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하면 이 탄산음료를 즐겨 먹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3병 정도 갖고 다니면서 운동을 해요. 몸에는 안 좋다고 하는데 물이 싫으니까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좀 갈증 나니까 대신 이제 음료수로 대신 먹는 거죠.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요. 땡겨니까. 매일 운동 후 물 대신 당분이 가득한 탄산음료를 마신다는 순금 씨. 어쩌면 운동을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30대까지만 해도 정상 체중을 유지했던 순금 씨. 음악을 사랑하고 꾸미기를 좋아했던 청춘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스트레스와 잦은 회식으로 체중이 증가했고 결국 오늘까지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금 씨. 아휴, 힘들다. 얼마나 줄었나 좀 보자. 매일 습관처럼 올라가는 체중계지만은 결과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휴, 하나도 안 빠졌네. 예, 운동하고 오면 매일 체중을 재거든요. 근데 체중이 하나도 안 줄어요. 많이 했죠. 뭐 병원에 가서 비만 클리닉도 다녀보고 뭐 좋다는 거 다 해보고 돈도 좀 썼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썼는데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굶어도 보고 뭐 그러면 또 한 2~3kg 줄죠. 좀 먹는 거 줄이고 하면. 그러면 뭐 해요? 좀 이따 요 현상이 일어나면 배가 더 찌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몇 번에다 실패하고. 노력을 해도 빠지지 않는 살. 계속되는 요요의 다이어트 의지마저 꺾입니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도 늘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시켜 먹어요.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 배달시켜서 먹고 있거든요. 칼로리가 높은 배달 음식. 멀리 해야 하는 걸 알지만은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쫀득쫀득. 족발과 매콤한 김치는 언제 먹어도 맛있죠. 아, 제가 워낙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족발을 자주 시켜 먹거든요. 그래 오늘도 족발이 좀 먹고 싶어서 제가 좀 시켰어요. 요즘 먹어도 고기가 당긴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보다는 기름기가 가득한 고기에 자꾸 젓가락이 가는데요. 식사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탄산음료를 찾습니다. 탄산음료를 즐기다 보니 물은 거의 먹지 않게 됐답니다. 고기 먹을 때는 물 먹으면 좀 많이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탄산음료를 많이 먹어요. 고기 먹을 때. 육류 위주의 식습관과 물 대신 습관적으로 마시는 탄산음료가 혈관 속 지방 축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 오늘도 다이어트 실패입니다. 식사를 끝내고 소파에 눕는 순금 씨. 살이 찌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식사 후 밀려오는 무거운 피로감을 버티기 힘듭니다. 근데 계속 체중이 불어나고 몸이 힘들다 보니까 무척 스트레스 받고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탈모도 오는 것 같아요. 고도 비만이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 두피까지 휑해졌다는데요. 살 때문에 악화되는 건강. 일상이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지옥하고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더 살이 찌고 더 비만해지고 건강이 더 나빠진다? 그러면 이제 뭐 희망이 없겠죠. 뭐랄까 살아가는 게 무슨.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다이어트. 실패가 일상이 되다 보니 이젠 의지마저 사라졌습니다. 다이어트가 시급한 순금 씨.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걱정부터 앞섭니다. 내장 지방을 확인할 수 있는 복부 CT를 촬영하고 신장 초음파까지 진행했습니다.
체성분 검사도 해봤는데요. 복부 비만을 판단하는 허리둘레는 105cm, 정상 수치보다 무려 20cm나 초과한 상태로 심각한 고도 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박순금님 되시죠? 네네. 네. 이제 요 초록색에 해당하는 게 피하 지방이거든요. 지금 477. 그러니까 정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고, 사실 피하 지방보다 더 중요한 게 내장 지방이에요. 요거는 더 빼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것도 200이 나오셨어요. 혈관의 지방을 축적하는 중성 지방 수치도 정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황.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오늘 이제 콩팥 초음파 한 거 보니까 진짜 콩팥에 물혹이 있으시더라고요. 꽤 크기가 커요. 네, 신장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기저에 콩팥에 물혹이 있으신 상태에서 체중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뭐 콩팥뿐만 아니라 뭐 당뇨, 고지혈 그런 각종 합병증이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관리를 잘 안 하시면은 콩팥 쪽에도 다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살이 찌면서 신장 건강까지 문제가 생긴 상황.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심각하죠.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결과를 보고 나서는 할 말이 없어요.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망가진 건강, 어떤 것부터 고쳐야 할지, 또 잘해낼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탄산 음료에는 인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체내에 과다한 인산이 들어가면 신장 결석 등의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아무래도 그만큼 대사율도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를 소모하는 그런 양도 더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콩팥도 이제 한번 손상을 받으면은 그런 급성 콩팥 기능 상실일 경우에는 수분 섭취가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물 대신 탄산 음료를 마시던 습관이 신장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건데요. 신장은 심장과 더불어 우리 몸에서 혈액이 가장 많이 흐르는 장기로 혈액 속 노폐물을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결국 혈관이 손상돼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신장병은 유독 비만 환자에게 많이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연구에서 체질량이 5kg/제곱미터가 증가할 때마다 신장 질환의 발생률이 약 50%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었는데요. 또 다른 연구에선 고도 비만 여성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신장 질환의 위험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수화물을 사랑하는 순남 씨, 족발과 탄산음료를 즐겨 먹는 순금 씨. 두 사람 모두 잘못된 식습관으로 혈관의 지방이 차곡차곡 쌓고 있었습니다.